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장중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장중 153만 4천 원에 오르기도 한 고려아연은 현재 143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고려아연과 MBK 영풍 간 지분 매입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시 주총에서는 MBK 영풍연합이 요청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과 집행 임원제도 도입 정관 개정 안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합병 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기업에 미칠 충격이 작고 실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 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를 처벌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롯데그룹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등이 지라시의 내용입니다. 롯데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지만 주요 계열사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라시 작성 유포자가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훼손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반공제 면제와 후취 담보 대출이 제한받습니다. 반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5천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준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윤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침에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6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 이 금리 인하가 상황이 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좀 있고 또 지난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이런 투심이 불안정한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전체 시장이 반등에 좀 성공하는 듯 했지만 주저앉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트럼프 이제 정책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져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관세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약간 증시가 출렁거리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 언급이 좀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좀 잠재우기는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에 방점을 두고서 전격적인 결정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금리 방향성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하고 환율하고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살짝 뭐 좋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강후약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이런 삼각 수렴형 형태를 뭐 진행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벌써 일주일 하락이 좀 되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2주째 하락을 좀 하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 추세 수렴형 형태의 갇히는 구조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살짝 빠지더라도 추세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 뭐 추세 이탈 이런 것들은 아니고 만약에 하더라도 쌍바닥의 영역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비슷하게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다중바닥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번에 오면 세 번째 바닥이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보이고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중바닥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오늘 추천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추이는 여전히 오늘도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거의 매수한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도 쪽으로 치우쳐 주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모처럼 외국계 기관이 매수세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특별한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 포지션도 선물에서는 매수이기 때문에 변곡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는 이제 일시적인 흐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 한번 보면은 대동기어가 오늘 많이 좀 올라줬습니다. 섹타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젤란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 어떤 뭐 내용인지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반대로 뭐냐면은 나토 가입만 되면은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트럼프 제안은 러시아한테 제안은 현 상태의 영토를 인정을 하고 나토 가입을 20년 연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압축이 되죠. 그러면 딱 평균점이 뭐냐? 10년 후에 나토 가입이란 거죠. 지금 가입하느냐, 20년 후에 가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삿바 싸움이 좀 치열하게 좀 전개될 건데 시장 논리로 보면 딱 10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농업 재계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올라줬는데 그 중에서 이 TYM하고 대동은 자율주행 탑재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그룹주 관련된 대동기업, 대동금속 올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TYM도 올라주고 있는데 뭐 농업 관련 아시아정면화 농우바이오도 이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직 덜 오른 TYM 자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정묘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죠.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적어서 좀 탈이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의 또 순환매로 지금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뭐 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가상화폐 부분하고 이제 드론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드론 알다시피 현재 중국의 가장 유명한 DJI 드론의 국내 총판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엮여주면서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저번에 언급을 좀 드렸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온테크 뭐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이쪽 드론도 있지만은 UAM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행 개인 비행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기술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은 그런 부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자율주행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미리서 많이 올랐고 오랫동안 또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번에 좀 해줘야 될 그 순환매로 나와줄 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올라주는 것이 이제 우리기술투자, 컴투스홀딩스, 그다음에 네오이즈홀딩스, 카카오, 하나투자증권. 제가 다 이야기한 거죠. 위메이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의 운용사 두나무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 뭐 상승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네오웨이즈 홀딩스도 상당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오웨이즈 홀딩스도 이제 차츰 올라주려는 뭐 그런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 점 이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게임 업체 또 순환매도 약간 뭐 지켜 보셔야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한동안 이런 테마적인 흐름이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신성 이제 델타테크 이게 약간 눈에 좀 띄네요. 신성 델타테크는 LG 그룹의 직접적인 계열사는 아닌데 LG 가문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때문에 사실상 계열사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부품 쪽도 하고 있고요. 또 로봇 부품이나 모터 부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백색 가전에 대한 OEM부터 출발하는 업체인데 뭐 초전도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순환매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로 본다면은 대주전자재료나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신성델타텍과 파워로직스는 또 초전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워로직스 오랜만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력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에 약간 본격적인 바닥의 탈출 국면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상승 삿발 형태가 있죠. 그리고 숨구르기 뒤에 본격 출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오늘 국내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관련해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추천해 주셨고요. 또 지난 시간 배웠던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우리기술 투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드론, 게임, 농기계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임성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공부하신다면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약 관련인데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마약 펜타닐 관련 이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와 관련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이슈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관련 이슈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SNS 올라왔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 번 지목해준 종목이죠. 바로 네이버인데요. 시가총액 10위에 있고 계속해서 20만 원 선 유지 중입니다. 오늘 현재도 0.2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슈 있는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12월 첫 거래일인데 예. 계속해서 좀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힘차게 12월 출발하고 싶은데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챗GPT 개발사 오픈 AI 내년 이용자 목표 이제 10억 명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직접적으로 이 협력 체계 부분 아니 애플하고 협력 체계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에 전체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과의 이제 제휴를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지만은 오픈 AI도 챗GPT 이제 탑재 뭐 이런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챗GPT가 거의 이제 대명사처럼 현재 어떻게 보면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더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면서 국내적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검색 GPT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사용 바로 챗 GPT를 사용하기보다는 B2B 전략으로 또는 AI에 탑재돼서 간접 사용하는 방식. 나는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지만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무한대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의 트렌드 자체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파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을 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뭐 잘 이야기하지 않는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브 컴퍼니의 첫 출발은 네이버 다음 초창기 이때부터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어떤 것들이 모체였었고요.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검색 엔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썸 트렌드, AI 솔버, AI 어시스턴트 이런 AI 빅데이터 처리 도구, 시각화 과정들 있죠. 데이터를 분석, 현재 가공, 그다음에 표현의 단계는 어떤 시각화의 모든 필요한 어떤 솔루션인데 그런 AI 어시스턴트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서 B2B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인공지능의 공급 업체로서 바이브 컴퍼니 외에도 마음 AI라든가 KT 이런 업체에 포함이 될 정도로 기술력은 일단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시총도 약간 적고 하지만은 전혀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시면은 역헤드앤 숄더의 눌림목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새로운 종목 위주로의 어떤 종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이브 컴퍼니를 제시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트럼프의 정책 하나하나가 주시장의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국경 문제도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논하고 있지만은 캐나다 총리하고의 어떤 회담 중에 이제 가장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중국 펜타닐을 근절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밀수 루트로 이제 작용이 된다는 거죠. 캐나다 국경이나 멕시코 국경 자체가.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 펜타닐 오남용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아편 전쟁하고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이제 아편 전쟁 이렇게 진행이 될 정도로 많이 중독이 돼서 중국 자체가 무너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비단 이제 그렇게 똑같이 비유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탄이라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가 좀 되죠. 근데 공급원으로서의 이제 중국이 좀 있고 또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불법 오남용 직접적으로 공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병원에서 쓰면은 이게 처방약인데 일반이 쓰면은 이게 오남용이 돼서 마약 성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고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 마약성이 아닌 진통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제 또는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통제이고 항암제와 버금가는 시장만큼 계속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시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비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마약성까지 가는 어떤 그런 건데 비마약성 진통제로서의 오피란제린의 어떤 효용성 이런 것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면은 현재 유의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현재 비보존 제약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부상이 좀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을 보이지만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눌림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 외국인의 이제 매수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팔고 네이버는 샀다. 순매수 1위에 올라섰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주 SK하이닉스와 함께 가장 많이 산 부분들은 네이버고 결국 네이버라는 것은 미국의 트렌드,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든 트렌드가 옮겨간다는 것과 거의 일치를 좀 하죠.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과 전혀 다른 탄력성이 살아나는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하는 인공지능 사업, 서비스, 그다음에 플랫폼으로서 가치는 라인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 해외 성장성에 거의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 돌았을 때는 해외 성장성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가치, 미래 성장성 때문에 카카오가 국민 주식으로 좀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조정 보이고 다시 가려고 하지만은 이 카카오에 대한 동력,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으로 떨어지고 해외 확장성도 떨어지고 하는 건데 네이버는 둘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갈 때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가 독주할 수 있다를 여러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운명을 가른 것도 반도체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지만 탄력성이나 추세적인 측면에서 네이버가 거의 압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가상화폐 과세를 결국 또 2년 유예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여론에 현재 굴복하면서 야당이 좀 양보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안 됐고 반대가 심한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이제 미뤄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국내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마지막 족쇄가 이제 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가상화폐, 또 STO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혁신 부분들이 지금 가상화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에 대한 커다란 변화 이렇게 시작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테마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소개해 주신 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슈도 있지만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보면 지난 주말에 조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흐름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이 리플이 네. 3,000원대까지 올랐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좀 반가웠는데요. 네. 또 관련해서 오늘의 이슈, 핀테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조금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STO 이쪽 관련 부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핀테크도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을 좀 제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인공지능도 가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금융 서비스 쪽으로도 확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핀테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은행하고 IT의 경기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있을 때는 전혀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안 됐죠. 근데 온라인 입출금, 모바일 입출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어떤 희소성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IT에 대한 편의성 서비스가 IT 업체가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 진행이 되면서 개인 신용 서비스, 투자 시스템에 맞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각이 좀 되고 온라인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그다음에 투자가 합해지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편의성
이게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런 어떤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지금은 개인 비서 역할까지도 수행을 좀 해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AI 비서한테 누구누구에게 얼마 송금해줘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자동이체 뭐 등록해줘 뭐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분야에서 AI 서비스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근데 전체 AI 시장의 어떤 확대가 한 40%죠.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금융 시장도 이와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장이 이제 차지하는 위치가 전체 AI 서비스에서 절대적으로 무시 못할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보더라도 그 안에는 신용평가, 고객 경험 제고, 로봇 자동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모바일의 뭐 소비 습관, 사용 습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들 또 소비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AI로 모든 것을 이제 대체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AI 서비스 부분들도 또한 같이 이제 증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이제 디지털 트렌드는 온라인 시대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앞으로 향후 트렌드고 종합 솔루션 그러니까 AI 이제 금융 관련된 어떤 AI 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이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연관 투자 뭐 이런 것까지 또 금융 지식이나 아니면 뭐 포털 검색 이런 각종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으로 발전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이 돈 입출금을 떠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따라와 주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쟁들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전에는 현재 어떻게 보면 금융사 부분들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을 좀 하죠. 모바일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하는 이런 접점이 있는데 점점 이 빅테크 업체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죠. 모바일이라든가 어떤 사용의 편의성 이런 모든 부분들은 빅테크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핀테크가 어떤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돼서 이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카카오뱅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은행을 대형 은행을 능가할 정도의 또 위협성, 또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그 모바일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 데이터 부분이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쓸 수 있게끔 허락을 좀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뭐 세금 납부의 현황이나 또 투자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결제 정보, 보험 관련된 부분들, 금융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마이 데이터에 등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업체에 이거를 현재 건네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이 데이터에 함께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사업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면서 내가 여러 은행 중에 한 은행을 선택해서 다른 은행으로 다른 은행의 통장권들을 전부 다 입출금할 수 있는 오픈 뱅킹이 대세가 됐죠. 한 은행만 선택해서 다른 은행 모든 것들을
이 은행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빅뱅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각기 여기에 부착이 된 솔루션, 그다음에 추가적인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이 당연히 이제 성장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은행에서는 또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은행에 대한 시스템 요거를 다른 업체 B2B 전략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략이 BaaS라는 건데 뱅킹 애즈 어 서비스. 그러니까 뱅킹과 같은 서비스를 우리 은행이 아니라 타 업체 B2B로 해서 그 업체에서 실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업체에서 한다. 이것도 이제 금융권에서 할 일이죠. 그렇게 요거를 핀테크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BaaS라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요것과 비슷한 거지만은 아예 입점하는 어떤 스타일입니다. 인베디드 뱅킹이라 해서 아예 비금융권 회사의 플랫폼에 아예 내재화하는 것들 거의 입점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어떤 시청에 가보시면은 그 안에 코너 안에 민원실 안에 은행이 좀 있죠. 그런 것처럼 아예 플랫폼 아예 이제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금융 플랫폼 안에서 이런 사업을 너희들이 다 해라. 어차피 수수료 우리가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여기 안에서 뭐 입출금이나 이런 것들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인베디드 뱅킹이라는 뭐 서비스 부분들도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이제 대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은행권에서 아예 지금의 생활 편의 서비스, 어서 음식을 배달한다든가 또 편의점을 한다든가 꽃 배달할 때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생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을 깔거나 직접 사업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표적으로 땡겨요. 뭐 이런 배달 앱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수수료는 이제 은행 수수료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 빅테크 위협에 맞서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BS, 인베디드 뱅킹, 생활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에 침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생존 전략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짜느냐.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더해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또 하나 나와준 게 STO, 가상화폐. 이것도 최근에 디지털 중앙화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화하고 직접 디지털 원화하고 호환이 돼야 되고 가상화폐와도 직접적으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종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챗 GPT 으로는 금융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그다음에 이 각종 생활 상식 이런 AI 비서 역할까지도 계속해서 진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핀테크였습니다.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종합 솔루션까지 그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오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에서 핀테크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저희 테마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집중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 핀테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금융과 AI 결합이 앞으로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ITI즈하고 더존 비주원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I즈 부분들은 현재 금융 데이터, 마이 데이터가 허용이 되면서 이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을 짜서 금융기관에
많이 납품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ITI죠.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8월, 7, 8월 때 한번 약간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임 없는 ITI즈, 금융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시를 좀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전 비주얼이라는 업체인데 도전 비주얼은 회계 관련 또 이 사무 관련 이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핀테크하고 결합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좀 진출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BS 다시 말해서 뱅크 시스템을 도전비원의 회계나 사무 처리 시스템에 장착을 아예 해서 어떤 편의성을 더 증대되는 그런 어떤 제휴 역할까지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전 비전이 뭐 시총도 그러고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ITI즈의 경우에는요, 구루미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데이터를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추가로 오픈소스 기반 AI인 이 제나이를 론칭해서 AI 기술 혁신도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더존 비즈오는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이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는 ICT 기업이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두 기업 모두 이 핀테크 시장과 AI가 만나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성장이 기대되는데 둘 예. 중에 조금 더 어떤 기업에 관심이 가실까요? 예, 도전 비전입니다. 네. 예, 시총도 그러고요, 또 성장성도 그럽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전 비주얼은 기본적으로 사무 관리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가장 이런 부분인데 이처럼 위아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해주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기업에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무 이제 관리를 하면서 현재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유동화 사업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당장 매출 채권만 발생이 됐더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또 대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수로 별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권과 함께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세무, 회계 이쪽에 대한 매출과 함께 금융권이 가세를 좀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정보 조회업 또는 신용 평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현재 방대한 데이터가 왜냐하면 매출이 오가고 또 이런 것들이 메인 매출이 계속 오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한 플랫폼의 가치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까지 진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BS 시스템을 이번에 더전 비전하고 장착을 좀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도전 비전 관련된 부분에 고객사 레퍼런스를 보더라도 은행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업 금융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려한 어떤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었습니다. AI 수익화 성과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저희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핑거라는 종목입니다. 예. 자, 핑거라는 종목은 당연히 오늘 핀테크 주제이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 개발하는 핀테크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뱅킹을 하는 뭐 오리지널 메뉴가 있죠. 요거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플랫폼을 다 짜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 플랫폼 개발에 성공을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이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오픈 뱅킹도 하고 있고 또 현재 B2C 전략으로 생활권 뱅킹 이쪽 관련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다 했죠. 이쪽 그 플랫폼을 전문으로 짜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은행 환경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온라인에서 PC에서 모바일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포탈로서의 기능을 당연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금융까지도 뭐 침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AI 쪽도 침투를 좀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국내 최초의 스마트 뱅킹 서비스 오리지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를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이제 오픈 뱅킹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대부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좀 이야기했던 핀텍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은행권이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완벽하게 짜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B2B 전략으로 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이쪽에 대한 기술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체 부분들이 중요하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땡겨요 뭐 이런 생활금융 플랫폼 자체도 여기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뭐 내용 뭐 요거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좀 튀었죠. 그리고 고점에서 또 조정을 보이고 또 한번 바로 갈지 뭐 쌍바닥으로 갈지 뭐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쌍바닥이 아닌 여기서 출렁거리다가 한번 더 슈팅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장세가 약간 밀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종가에 좀 담으셔도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 분들은 21선이 부근인 약 15,000원 정도, 1,500원이 손절가가 되고 목표가는 이걸 넘어가는 슈팅 가격인 한 15,000원 정도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약 1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데 전체적인 또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인공지능 첫 번째 부분들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바이오 쪽하고 금융 쪽이 가장 거세게 분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서비스를 은행권에서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금융이죠. 그쪽에서는 그 뭐 가상재산이 허용이 되면은 NFT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너도나도 STO를 통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상장 물량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STO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민간이 어떤 그 주도하는 가상화폐 바람이 불면은 각 나라에서는 소외되기 때문에 중앙화폐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디지털 중앙화폐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각종 서비스 산업이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합집산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가 주목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는 AI 챗봇, 제약, SNS, 핀테크 올라왔습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더불어 핀테크에도 직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핀테크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핑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서도 계속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시 내기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2월 첫 주도 출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